설명의 편의상 이 15도 기준으로 지급률이 15%이냐 30%이냐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분쟁이 보험회사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압박 골절이란 척추 추체 골절을 얘기하고요. 그 외적인 횡돌기, 극돌기, 척추를 구성하는 그 다른 뼈들은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장애 보험금에 대한 골절은 이 척추의 추체, 이 바디가 골절된 것을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 골절도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장애분류표에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 판정 기준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와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장애 지급률이 30%이고요. 15도 이하의 후만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15%의 장애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보험 가입을 1억을 했을 경우에는 15도 이상일 땐 3천만 원, 15도 이하일 땐 1,500만 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의 그 차이점이 있는 이 보험금이 과연 어떠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 옆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경우 그 사진 모양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척추체가 이렇게 만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척추는 똑바로 서서 촬영을 했을 때 척추가 일자로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이 S자 만국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경추부터 여기 요추부까지 이 척추는 만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서 이 척추의 변형, 이 후만 변형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그 각도를 측정해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50%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35도 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다친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편의상 이 15도 기준으로 지급률이 15%이냐 30%이냐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 판정 기준 15도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측정 방식입니다. 측정 방식이 보험 약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콥스 앵글이라고 하는 각도 측정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사선 사진을 놓고 그 방사선 사진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척추 추체의 골절된 부위와 인접한 척추체에 선을 그어서 각도를 측정하는데요. 먼저 여기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사진상으로 이렇게 원래 척추 모양보다 조금 더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친 부위 상부에 있는 척추에 선을 긋고 다친 부위 아래 있는 이 척추에 선을 한 번 더 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팍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콥스 앵글 클릭을 하고 이 선을 긋게 되면 자동으로 각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측정한 각도가 14도의 후만 변형이 있다고 측정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도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일까요? 후유장애 보험 담보금의 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얼마일까요?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사진 측정 촬영을 할 때 방사선 기사님께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촬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촬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걸 틀어서 찍거나 앞으로 틀거나 기울어져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척추 추체의 단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면, 척추의 이 뒤에면이 방사선 사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진의 오류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확하게, 추체의 단면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뒷면이 나와서 겹쳐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선을 밑에다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 측정이 이렇게 벗어나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기기가 명확하게 이 수채의 단면을 찾아가서 클릭을 하고 선을 긋는 경우에는 오류가 없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이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1도든 0.1도든 측정이 잘못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14도라는 이 각도가 방사선 사진이 흐릿하거나 뒷면에 나와 있는 이 추체, 겹쳐 보이는 이 추체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 추체가 만약에 정확하게 선이 그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15도였다면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 1,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사선 촬영의 한계점 또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엑스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 망곡에 대한 분쟁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만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평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있는 가입하신 약관에는 이 정상 망곡을 고려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8년도 약관이 개정됐을 때 판정 기준에 정상 망곡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척추 추체가 골절되지 않은 정상인들이 골절되지 않은 정상 척추체를 콥스 앵글 각도 방식에 따라서 각도를 쟀을 때 과연 0도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S자로 척추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망곡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이 말뜻은 기존에 있던 이 정상 망곡을 이번 사고로 인한 이 후만 변형, 그 각도에서 빼라는 의미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척추를 다치지 않고 평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또는 MRI 등 척추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척추의 정상 망곡이 몇 도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 망곡이 몇 도이냐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콥스앵글 각도로 각도 측정을 해봤더니 16도의 변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6도의 변형이 나왔을 때는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하는데,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라는 약관의 내용이 있으니 이 다치기 이전에 과연 몇 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그냥 내 척추 정상 망곡이 몇 도인가 궁금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찍어놓은 게 혹시 있다면, 만약 그게 3도에 측정이 되어 있다면 16도에서 3도를 뺀 13도의 후만 변형이 있으니 1,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척추를 다치기 이전에 병원에 가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의 정상 망곡을 정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의학적인 논문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서 각 척추 부위별 정상 망곡이 연령대별, 직업별, 성별 나눠서 나이에 따라서 망곡이 몇 도 정도 있더라라는 논문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6도에 내가 후만 변형이 있다고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소견을 받아서 보험금을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정상 망곡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 논문상 쭉쭉 검토해보니 골절된 이 부위가 평균적으로 정상 망곡이 3도 정도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쟁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척추 압박골절과 같은 이 고액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더더욱더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는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15도 이하의 후만 변형이 발생해서 15%의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 15%의 보험금을 다 주지 않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상관여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현재 보험약관 장애분류표에는 척추장애인 경우에는 사고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 권고 기준으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다공증 진단도 가능하고 골다공증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같은 뼈가 있더라도 골 밀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외상의 힘이 가해지더라도 구멍이 없는 뼈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만큼 후만 변형이 좀 덜할 것이고, 이 골밀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같은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더 많은 변형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 밀도에 따라서 외상 관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실무적으로는 치료한 그 주치의 선생님들은 허리 골절인데 어떻게 이게 외상 관여도가 있겠느냐, 이거는 외상 기여도 100%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다만 이 돈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밀도를 좀 검토해서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외상 기여도가 70%다, 80%다, 보험금을 10%, 20%를 감액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만 변형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나를 치료해준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 외상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골밀도 검사 결과상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은 먹어야 되는지, 약은 안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소견서로 다 근거자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